여러분들은 이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신 겁니다. 이 도구를 왜 만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애텀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비자로서 그냥 나는 좋은 물건 좀 싸게 쓰겠다.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 좀 절감되는 정도, 또 제품에서 얻는 품질 만족하는 정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소비자로서만 만족한다고 하면은 애터미가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도구가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대개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일이에요. 이 과정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현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삶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목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달성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요거를 나중에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설정을 해놓고 현실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사는 삶 말고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데 얼마를 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집이요, 큰 집이요, 되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성공을 하는 건지, 또 어떤 모양으로 성공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 장안에 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광한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는 원래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성공을 할까? 아니면 우연히 성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번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통계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대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30세부터 60세까지는 대개 일을 열심히 합니다. 60에서 90세까지 바로 노후라는 것을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가 약 얼마입니까? 이것도 30년이죠. 자, 대개는 이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들 했는데 60세쯤 됐을 때 통계를 보니까 1%의 사람들만이 성공자, 즉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은 경제 문제를 해결은 했더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되어 있더라. 15%의 사람은 60세가 되기 전에 타계를 했고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전 통계이고 다른 나라 통계이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정확하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더라도 우리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95%나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겨우 5%만이 겨우 성공을 했고 그중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100에 1명밖에 성공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문제는 여기서 인생이 또 끝나버리면은 뭐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노후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이 상태에서 노후 30년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크나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늙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나큰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게 60년을 이제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을 해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문제가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내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노후 대책이 안 서는 삶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잘 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노후 대책도 안 서 있는데 일자리도 지금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집안에 노인네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노인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자녀들끼리 누가 모시느냐, 병원비를 어떻게 되느냐, 생활비를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자식들 간에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은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자식들한테 부담만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인생 목표를 삼을 때는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은 단순히 부담 안 주는 정도로 삼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카네기는 그걸 살펴봤더니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성공의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즉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집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10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방법만 적용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백악관 출입 기자로 있던 약관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서 20년 동안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집대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라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법칙이 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한길이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연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연법칙. 자연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정북향의 원리.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속리산 이 골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시죠?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 북쪽이 어딘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대체로 이쪽이 지금 북쪽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저쪽이라고 지금 우기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부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을 북쪽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감도장 갖다가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가 북쪽이라고 정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나침판을 딱 갖다 대봤더니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북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농장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농장의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법칙이 있듯이 인생 농사도 이 농장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 사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땅을 산다, 농기구를 준비한다, 농기구를 살려면 농자금이 있어야 된다, 농기구만 있으면 뭐하냐, 인부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논을 살지 밭을 살지 이게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논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땅콩을 2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땅콩 무엇을 거둘 것인가? 땅콩이라는 것을 거두겠다고 하면은 문온을 사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뭘 사야 되냐면 강가에 모래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논을 살 건지 모래밭을 살 건지가 결정이 되고 언제 심을 건지도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 논의 넓이라든가 모래밭의 넓이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